예, 안녕하십니까. 땡깡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나라 현재 사법부의 현 주소를 여러분한테 좀 어두운가? 잠깐만요. 어두우면 조명을 밝혀야지. 자, 잘 보이죠?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사법부의 현 주소를 말씀해 드리려고 전 있는 것만 있는 사실대로 얘기해요. 그때 그 동대문에 잠깐만요. 이걸 좀 그래 내비게이션 우르라 그러죠. 폭행 사건이 있었죠. 진짜 뭐 제가 거기 가서 뭐 싸우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아이, 좀 조용 좀 해라. 그러니까 싸우려고 한 것도 아니었고, 그 시장에 일요일날 그 도깨비 시장 구경하려고 가다 보니까 거기가 좀 그 뭐라 그래요, 그 자리가 이제 두 개가 남아가지고 거기다 자리를 노상 그 주차장인 거 된 거죠. 그때 영상을 첫 번째 보셨으면 잘 나올 거야. 중요한 건 제가 시비를 건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시비를 건 거죠. 제가 그 보도에다가 자판을 깔고 물건을 정리하고 있으니까 장사하는 사람 오인을 한 거지. 근데 오인을 떠나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악하진 않는데, 그 나름대로 거기는 좀 지도 갈 정도로 그 추접한 인간들이 많더라. 한마디로 집단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돼요. 어쨌든 저는 한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은 10사람 이상이었다. 그것도 젊은 뭐 소등치도 있었고. 그런데 뭐 땡깡이 그런 거 겁납니까? 근데 어찌됐건 거기에 제가 그 시비 거는 걸 말려들지 말았어야 됐는데, 왜 자꾸 날 괴롭히냐? 니네들은 도대체 허가받고 이런 짓을 하냐? 노점을 하냐?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냐? 이제 제가 큰 소리를 좀 쳤는데, 그것이 화근 발단이 돼가지고 월탔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말싸움만 했는데, 이것이 기존에 제가 이런 말싸움, 정의로운 말싸움을 몇 번 했더니 제가 이렇게 경찰서에 가면 지문을 찍으면 한 15건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가중처벌 돼가지고 이 새끼 또 싸웠구나 그래갖고 200만원이 고지서가 나왔어요. 그렇게 한번 싸우고 내가 분명히 그 사람하고 싸웠을 때 그때 그 당일날 서로가 신고하지 맙시다, 그 정도 선에서 얘기했어요. 신고해봐야 좋을 거 서로가 하나도 없다고. 근데 말이 멍청하냐? 신고해서 좋을 게 없다니까. 너무 미비해가지고 때리고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나를 보고 잡상인 취급을 했고 자기네 구역에서 뭔가 장사를 할 것처럼 그런 생각이 됐기 때문에 저한테 시비를 걸어왔고, 난 아닌데 두 번 세 번 자꾸 이래라 저래라 막 하니까, 나도 그 주차장은 돈을 내는 유료 주차장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 피해를 하나 준 게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어쨌든 시비가 걸려갖고 신고를 했더라고. 저는 그래갖고 그때 조사받을 때 저 사람들이 특별히 나한테 뭐 고소한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저 역시 저 사람들을 처벌 원치 않는다, 그런 식으로 조사를 받았거든. 치고받고 싸운 게 하나도 없어. 다친 것도 없고 그냥 말로만, 그냥 저는 혼자 막 말로 쌍욕했고 그 사람들은 13명이 쌍욕했고. 근데 벌금이 그 사람이 신고를 그 사람이 고소를 했으니까 저는 피고소인이 된 거죠. 걔는 그 사람 고소인이 됐고 원고 측이 됐고 저는 피고인이 된 겁니다. 저는 그 당시에 고소를 안 했으니까 CCTV도 삭제가 돼버렸어요. 한 달이 다 넘어갔고. 한 달이 다 넘어가니까 그때서 고소장이 오냐? 그리고 그 사람한테 경찰서에서 경찰한테 전화 왔더라고. 이 사람이 합의를 원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합의할 의향이 없냐고. 합의할 의향이 없다는 건 뭡니까? 나보고 돈을 몇 푼 달라는 거지. 돈
아유 돈 10만원 같은 그냥 주고 말아볼라 그랬어. 근데 걔네들이 원하는 건 10만원이 아니지. 몇백만원 상당을 얘기하는 거지. 그런 합의를 못 하랍니까? 합의하려다가 만약에 그거 뒤틀어지면 저 새끼가 제가 잘못한 걸로 인정이 된 거 아니요. 두 말 없이 바로 거절해버렸습니다. 합의할 의사가 없다 그래. 저 맞고서 때렸잖아요. 내가 엊그저께 이제 재판을 했더니 재판관이 굉장히 젊어요. 여자분인데 젊어. 앞에 선고하는 것도 굉장히 조리 있게 잘해요. 변호사들이 유죄였는데 무죄를 선고하더라고. 변호사 비싼 놈을 썼더라고. 유죄가 무죄가 돼버려요. 그래갖고 막 좋아 죽을라 그래. 무죄 판정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 재판관 현명한 판관을 내가 제대로 만났구나. 이번엔 좀 잘 좀 되겠지. 최소한 그래 싸운 건 내가 인정하지. 말싸움 한 거는. 보통 처음에 아무 죄가 없이 이런 죄를 이런 형사처벌 없이 처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겨갖고 법원에서 벌금을 때린다 그러면 기본 50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15건이나 있다 보니까 이제는 욕만 해도 200만원이야. 쉽게 얘기해서 같은 폭행이다 이 말이지. 근데 이제 그래요. 200만원 떨어지니까 바로 고지서가 씨발 그런 것은 존나게 빨리 날라오냐. 일주일도 안 돼서 막 날라오더라. 막 바로 찍혀가지고 200만원 내라고 딱 날라와. 그런 건 더럽게 빨라. 주는 건 존나게 늦으면서 주는 건 알아서 챙겨주냐. 알아서 신청자가 신청에 의해서 신청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걷어갈 때는 잘 나오더라고. 전산화 처리돼가지고. 에? 누가 그렇게 잘 보내냐. 어쨌든 이번 포인트적인 이제 제가 이야기는 검사라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쨌든 그 사람들은 저를 고소를 했고 한마디로 자기네들은 피해자다 이 말이지. 고소를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피해를 봤다 그래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럼 저는 고소당한 피고소인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피고인이 되는 거고 걔는 원고가 되는 거죠. 그럼 원고 측은 누가 나오냐? 검사가 나옵니다. 이러이러한 사건이 있었구나. 그래? 땡깡이 이런 짓을 했어? 그래 너 책자 보니까 그래 한 요 정도는 너 지금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상습범이지. 그래 200만원 내. 바로 판결 직결 심판 나오는 거죠. 거기에 제가 불복을 해서 정식 재판을 신청하지 않았겠습니까? 한마디로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는 것은 나는 그렇게 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런 것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전 때린 적도 없고 싸운 적 글쎄 싸움은 말싸움 입싸움만 했지 그건 쌍방이 똑같이 한 거고 치고받고 때린 게 하나도 없다. 분명히 그렇게 하니까 너무 동의할 수 없다고 아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의사를 완전히 법원 가서 판사 앞에서 그러니까 판사가 제가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는 부분이 일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다. 때린 적이 없다 그러네. 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한테 물어봐서 이 당사자인 내가 제일 잘할 거 아니오. 왜 저쪽에서 맞았는데 니는 자꾸 한 번도 맞지 않았다고 말하냐. 이유를 물어봐야 되는데 씨발 말을 다 생각하고 있는데 나한테 물어봐. 절대 피고인의 말은 안 물어봅니다. 왜? 그 피고인들은 말이 막 주저리 저처럼 IQ 388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이 굳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30년 전부터 막 얘기를 꺼낸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 말을 쉽게 얘기해서 안 들으려 그래요. 그럼 누구한테 듣냐? 국선 변호사한테 들으려 그러지. 국선 변호사 선임해 줄게. 우리 땡깡씨 국선 변호사 선임해 줄 테니까 국선 변호사를 통해서 다시 재판합시다. 그러면 국선 변호사가 씨발 나 전화를 해야지. 국선 변호사가 언제 전화할까요? 오늘 재판이 끝나고 판사가 국선 변호사 선임해 줄게 했더니 국선 변호사가 언제 전화하냐면 내일 모레가 재판이다 그러면 내일이 재판이다 하고 오늘 전화가 와요. 그것도 일반 번호로 핸드폰 번호가 아니에요. 씨발 네 국선 변호사
핸드폰 번호 하나도 안 궁금해져. 핸드폰 번호로 해라. 일반 번호로 해. 뭐 사무실 번호인지 알 길이 있어요. 그래서 내 땡깡씨 내일 재판 몇 시인지 아시죠? 예, 똑같아. 누구한테나 아주 앵무새입니다. 10분 전에 오세요. 저랑 얘기 좀 하게. 예, 30분 1시간 전에 갔어. 내가 깜빡하고 그 사람한테 전화한다는 것이 핸드폰 번호도 없고 그래갖고 전화를 못했네. 그럼 그 사람이 나 왔는지 안 왔는지 20분 전에 30분 전에 전화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는 나 핸드폰 번호 아니까. 안해. 그 어디서 봤습니까? 재판 딱 시작할 때 피고서 가세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더라고 개오르 새끼가. 라고 속에서 그래. 속에서 속에서. 그냥 그 사람하고 말 한마디 못 맞췄잖아. 맞출 것도 없지만 뭐 내가 뭐가 맞출 이유도 없지. 그러나 적어도 합의는 돼야지. 나랑 나의 사건에서 그 사람이 모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이 지식대로 얘기해보네. 기분이 나빴는지. 나는 폭행한 사실이 없다 했는데 얘는 나한테 떠보더라고. 처음에 그 폭행한 거 멱살 잡은 거 맞죠? 멱살 잡은 거 맞죠? 그래갖고 한 달이나 지난 것을 멱살을 잡았나? 멱살 잡았다고 신고가 들어갔으니까 그래 잡았는가? 잡은 것도 같기도 하고 안 잡은 것도 같기도 하고. 이거는 뭐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이걸 제가 지금 알려드린 거야. 이건 멱살 안 잡은 겁니다. 그걸 갖다 멱살을 잡고 흔들흔들 했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멱살을 잡았냐 안 잡았냐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유는 그 밑에 그 뒤에 이야기는 필요가 없어요.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 한 거지. 땡깡이는 안 한 겁니다. 할 것을 다 때려 부셔버렸지. 대래 제가 피해자라니까. 전기 그 멀티쿠커 7만원 상당 하는 거 그거 걔네들이 발로 차갖고 계란 30개 한 판을 다 발로 걷어 차불고 삶은 거를 어떻게 제가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돼버린 겁니까? 검사는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해 못생겨가지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말도 하기 싫습니다. 가만 거기 앉아가지고 검사 측 변호하세요 하니까 검사 측은 누구예요? 고소인 측 대변인입니다. 땡깡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으니까 책을 보면 그래 15건이나 전과 있지? 그래 너 200만원이야. 나중에 떠오면 너 또 한 번 싸우면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이다 조심해. 이게 이제 깔려있거든요. 그럼 200만원이 나오든 300만원이 나오든 좋다 이겁니다. 그거는 내 얘기를 듣지 않고 그냥 재판부에서 원래 그렇게 판단을 해요. 처음에는 강하게. 근데 그걸 가만히 있잖아요. 그걸 송달 받은 날로부터 그 재판 직결 심판 그 재판 선고문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뭔가 정식 재판 신청을 이의제기를 해야지. 안 그러면 그 돈을 다 물어내야 됩니다. 있는 사람 같으면 내가 잘 나가는 연예인 같으면 200만원 그까짓 게 돈이냐 쑥 집어넣고 말지. 한 달에 몇십억씩 1억 이상 번다 그러면. 안 그러냐? 나 없어. 돈이 없다니까. 오늘 점심 굶어야겠다. 아이고 배고파. 바로 정식 재판 신청했잖아. 그래서 그 재판관이 굉장히 현명하구나. 그걸 제가 그러니까 관상을 봤는데 저 정도면 괜찮구나. 현명히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천만의 땡깡이만의 오산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샀어요 안 샀어요? 안 샀어요. 씨발 돈 없는데 어떻게 가냐. 국선 변호사 선임해 줬어요. 근데 그 국선 변호사가 아주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죠? 그 인정했다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심하게 안 했다 하세요. 그 말을 제가 믿었던 게 화근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국선 변호사한테 당했어 완전히. 내가 뭐 때린 게 있어야지. 저 이제 멱살도 안 잡았습니다. 나 국선 변호사한테 말 한마디 잘못해갖고 지금 벌금이 정식 재판 신청했는데 최소한 150에서 200 기존에 100이었으니까 50만원 까지거나 아니면 100만원 정도가
까일주 한 100만 주 까여서 한 돈 100만 원으로 200만 원짜리가 좀 감소됐겠구나 나는 이런 기대를 하고 갔는데 오늘 알아보니까 맞춰보세요 여러분. 벌금이 얼마나 아꼈습니까? 아주 상상을 초월합니다. 10원도 안 깎아주고 그대로 200만 원이 그대로 선고가 났습니다. 와, 그래서 바로 또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항소하고 왔습니다. 항소장을 다시 쓰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재판은 다른 이제 재판관이 하겠죠. 그때는 이제 제가 제대로 나서야 되는데 진짜 돈이 있는 사람 같으면 변호사 쓰면 끝나지. 근데 이게 변호사 비용하고 변호사 비용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변호사한테 의뢰를 했다 300만 원이 아무리 저가형 변호사도. 근데 이제 고문급 이런 가면 뭐 1억이 뭐 수채 부르는 게 값이죠. 1억이든 10억이든. 경제사범들 뭐 몇백억 몇천원 해먹은 거를 거의 뭐 무죄 판결 나게 예를 들어 해준다. 그러면 변호사 비용은 얼마를 주겠습니까? 달라면 달라는데도 다 줘야지. 승소했으면 30%는 줘도 안 아깝지. 그 변호사가 말을 잘해가지고 100억을 손해볼 거를 다 이겨갖고 무죄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10억만 손해보겠다. 그럼 100억이 나갈 것을 10억만 나갔으니까 얼마를 줘야 됩니까? 변호사를 달라면 달라는 대로 줘야지. 몇 퍼센트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제가 이제 딱 이걸 하는 순간 국선 변호사가 나를 절대 어쩐다? 국선 변호사는 국선이에요. 그냥 당신들이 부탁해갖고 뭐라도 하나 사다 주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런 거 사다 주려고 그랬다가 시간이 없어 못 사줬어. 그때 바로 이렇게 땡깡 놓네. 그래서 말 더럽게 하니까 재판부하고 하니까 어떻게 벌금이 그대로 나올 수 있습니까? 초등학교 학생이 제가 치고받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일부러 싸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대려 제가 피해자라잖아요. 근데 가해자가 돼버렸어요. 그 열 몇 사람이 다다다다 그 나팔을 불어버리니 1대 10 아니겠습니까? 위압감을 느껴도 내가 느끼지. 어쨌든 굉장히 억울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 시대에도 2023년도에도 이렇게 힘없고 백없고 돈 없는 사람은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 여러분한테 보고를 드린다는 거지. 땡깡이는 200만 원 다 나와도 상관없어요. 가서 살 겁니다. 유치장 가서 살지 뭐. 20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근데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재판을 그래도 사법부에 40패스를 할 정도면은 그래도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 같은데 꽃밭에서 걷단 얘기예요. 그래서 서민의 감정 그런 걸 전혀 모릅니다. 서민의 국밥? 돼지 껍데기 몰라. 돼지 껍데기 맛을 알아. 그러니까 그 책상머리 앞에서 펜대나 굴리고 서민들이 하루 일당이 얼마인데 도대체 욕 한마디 했다고 200만 원을 받아야 되냐. 그런 것들은 진짜 우리가 그런 사람들 위해서 세금을 내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지금 실정에 처해 있어요. 제가 다시 이제 항소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여기서 기각돼 버리면은 재판부에서 기각을 돼 버리면은 전 더 이상 힘을 못 쓰고 이제 200만 원 다 내야겠지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소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10원도 지금 못 깎았다는 얘기요. 예를 들어 150을 50만 원 깎아줬는데 항소했다면 기각될 수도 있어요. 차라리 잘 됐습니다. 하나도 안 깎아줬기 때문에 기각 사유가 기존에 80%였다면 지금은 50% 밑으로 내려갔다. 땡깡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완전히 다시 저도 다시 한번 자필로 써가지고 제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강하게 어필을 해야지.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갔더니 국선 변호사 알아서 해주겠지. 그래도 한 돈 50에서 100만 원 까주겠지. 아니라고 생각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안 까였더라.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저를 이렇게 정신적인 피해를 줬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절대 싸우지 마세요.
나라에서는 그리고 신고하면은 결국 누가 손해다? 당사자들 손해다. 재판부는 손해볼 게 없어요. 가만 안 자고 중간에서 네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네, 주차 관리, 그러니까 그렇게 선별만 해주고 판단만 해주고 중간에서 주워 먹잖아, 중개인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주차장이 모자라. 처음에 주차를 무작위로 선착순으로 되면 편하잖아, 사이좋게. 근데 어제 된 놈이 또 오늘도 여기 되려 그러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싸워. 그래? 싸웠더니 어떻게? 그냥 싸우면 안 되니까 현대사회에서는 재판을 받아요. 그래? 그럼 니네들 하도 싸우니까 우리나라에서 선을 거놓게. 니네 이 선 거놓고 이 네모난 선에 가난에 들어오면 유료라는 거야. 한 달에 9만원씩 내. 그럼 뭘 결제로 하니? 주차 관리하면서 돈 뽑아 먹어볼 자를 선 하나 그어놓고 거기에 뭐가 투자가 됐는데? 안전장치가 투자했어. 뭐가 투자가 됐어? 그래놓고 여기 주차한 것에서 기스나거나 누가 박으면 책임지지 않아요. 그런 말은 잘 쓰더라. 에?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 쳐박거나 뭔가 차에 기스가 났으면 그 부분도 책임을 져줘야지. 그런 것은 또 책임 안 져줄라 그래. 그러니까 다 이게 합법, 말이 합법이지 이것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다. 땡깡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할 것이 많다 그랬죠. 그때 개인회생 법안도 좀 문제가 되고 해서 여러가지 지금 소송 진행할 게 좀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조만간 제가 다 할 건데 요거 결과도 굉장히 저 역시 궁금합니다. 200만원 다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살면 되니까 20일 사나 열흘 사나 똑같아 제 입장에서. 근데 이것은 굉장히 큰 자료가 되는 거죠. 제가 나름대로 지금은 작은 거인이지만 마음은 거인이지. 하지만 인지도가 작잖아. 그러니까 작은 거인이지. 근데 제가 혹시 압니까? 크게 뜰지. 그랬을 때 그 재판부의 판사는, 그런 판사는 좀 없어져야 돼요. 그만 퇴직해라. 뭐 달라고 거기 앉아있냐. 그렇게 판단을 더럽게 하려면 거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난 노량진에서 10년 20년 공부해가지고 저렇게 될까봐, 이런 식의 판결을 낼까봐 우려스럽습니다. 존경받아야 될 거, 그런 거 존경받지 않으려 그래도 판결을 제대로 딱 하면 그 사람은 자연적으로 존경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 어떤 힘에 눌리고 권력에 눌리고 돈 주니까 받고, 변호사 샀으니까 잘해주고, 변호사 국선 변호사니까 족같이 해주고, 이런 식 같으면 재판하지 마. 그냥 그 자리 다른 사람 들어가게 그 자리 좀 벗어나 있어라 라고 땡깡이는 말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땡깡이 하소연도 하소연이지만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느낀 거예요. 땡깡이는 이런 현 상황을 이렇게 경험으로 알잖아요. 경험으로 안 알아도 인터넷을 통해서나 뉴스 매체, 언론, 미디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렇게 딱 보면 누가 사람을 죽였다더라 그러면 땡깡이 역으로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 사람을 왜 죽였지? 저 죽일 놈이라 그러네. 죽인 사람을. 그래갖고 저 엮어 들어가네. 그럼 그 죽은 사람은, 옛날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노래방에 어떤 손님이 노래방 사장을 죽여본 거야. 이유가 뭔지 봤더니 그 손님이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서 막 재밌게 놀다가 10 얼마 되는 것을 그 돈을 안 주려고, 노래방 너네 도우미 안 써야 되는데 썼지라고 신고할 테니까 협박을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미웠으면 그 사장이 그 자식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겠는가. 좀 잔인하게 죽인 건 맞아요. 토막살을 냈다니까요. 그 정도로 그 자식이 미운 짓을 죽일 만큼 오죽했으면 죽였냐 이 말이지 내 말은. 그러나
뉴스에 보도할 때는 저 죽일 놈의 자식 토막살인 냈네. 에?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물론 그 어떤 이유라도 토막살인 낼 정도의 그 정도의 그것을 인정해줄 부분은 없습니다.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도 감정이 이성을 잃었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발적으로 그래야 됐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인 제공자도 크나크게 잘못이 있다. 땡깡이는 그렇게 폭넓게 본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갖다가 좀 덧붙여서 얘기하면 우리 법은 어때요? 자기 보호하는 것은 죄가 안 된다 그랬어요. 법에 적혀 있어. 아, 누가 도둑질을 했어. 작은 걸 하나 훔쳤어. 근데 내가 내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조금 줄여서 안 훔쳤습니다라고 한 것은 크게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 얘기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버지가 간첩이야.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거를 간첩을 숨겨주면 어떻게 돼요? 친구가 숨겨주면 그것은 죄가 됩니다. 그거 무조건 신고해야 돼요. 그러나 가족 식구가 숨겨줬어요. 아버지인데 죄가 크다 이 말이지. 내 아버지입니다. 저는 처벌이 있어도 땡깡이는 숨겨줍니다. 숨겨줬다는 표현도 맞지 않아요. 당연히 감싸줘야지. 무슨 일을 했건 묻지도 따지지 말고 아버지 가실 데가 그렇게 없어서 여기 왔으면 제가 여기 있으십시오. 그것도 못하면 아들 같으면 딸 자식 같으면 꺼져라 이거지. 한마디로 그런 것은 재판부에서도 그 천륜에 대해서 아버지의 죄가 그걸 떠나가지고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데 재판부도 인정해준다 이 말이야. 그건 죄가 되지 않는다. 아들을 숨겨준 것은 다시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이쪽에서도 내가 지금 당했잖아요. 그 동대문 그 사람들이 마치 자기네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 것처럼 피해를 그렇게 안 봤어요. 근데 마치 피해 본 것처럼 신고가 들어갔어. 제가 오죽했으면 신고도 안 했겠냐고. 그 당일날 전 너무도 미비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지라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신고 안 했고 그 사람들이 신고했고 그것이 화근이 되었고 지금 저는 가해자가 돼가지고 사실은 피해자인데 제 살림 부서지고 계란 부서지고 피해자인데 그마저도 포기했는데 저쪽에서 이제 고소를 그런 식으로 해갖고 저는 가해자가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도 200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게 다르고 다른 것인데 여러분 나중에라도 이런 경우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설사 멱살을 잡았더라도 때리지 않았다면 멱살을 잡았냐고 그렇게 유도 질문을 하게 되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인정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아예 안 잡은 겁니다. 잡았다는 것은 때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 영상이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법원의 현실은 그 뒷이야기 과정에 대한 것은 보지 않습니다. 했냐 안 했냐. 아직도 70년대 80년대 50년대 그런 잣대를 갖고 살아요. 멱살 잡았네. 잡는 건 우리가 볼 때는 잡기만 이렇게 했다 폰만 잡았다 라고 하면 폰만 잡은 거잖아요. 그 200만원짜리가 50만원 떨어져야 돼. 근데 이 새끼들은 멱살을 잡고 어떻게 했다? 흔들었고 막 자기를 뭐 어떻게 했대. 그래갖고 막 상처를 입고 그랬대. 더워서 우통 벗었는데 화가 나서 우통을 벗고 막 난리 쳐붙다네. 그래요. 사람이 억울함이 있을 수는 있는데 과연 그래갖고 뭐 저한테 뭐 얻어먹을 거나 있겠습니까? 저는 20일 살면 그만이야. 벌금 200만 나오면. 그러나 그런 식으로까지 살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네들도 없는 사람들이 그 구제 팔고 그런 사람들이
상대방 잘 되는 거 못 보고 아주 그냥 집단적으로 그렇게 해서 남는 게 도대체 뭐가 있는지 저도 똑같이 맞고소를 때려서 걔네도 쌍방으로 해서 벌금 200만원 100만원 나오게 하겠습니다. 걔네 안 나올 것 같습니까? 분명히 나오죠. 아마 후회할 겁니다. 저는 저대로 제가 후회하는 것은 엮어 들어가지 말았어야 됐는데 걔네들이 하도 시비를 세네 번 거니까 제가 더 자제를 하지 못하고 한마디 했던 것이 화근이 됐다. 그것을 약간 후회 아닌 후회를 해보고 이제는 그럴 일이 없겠죠. 여러분들은 꼭 이번에 제 재판 결과를 제가 또 항소에 있으니까 나중에 또 2부 3부 마무리까지 해서 이런 영상을 제가 여러분한테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강연식으로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